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HTML5를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에 대해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과 웹입니다. 기본편이고요. 응용편에서는 여러분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인터넷과 웹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터넷 주소는 IP 어드레스와 그리고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대별 이동통신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본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과제는 설문입니다. 꼭 해주셔야지 출석과 과제 점수를 동시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꼭 설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10문항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본적인 의견을 묻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지식을 묻는 문항도 있습니다.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꼭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터넷과 웹입니다. 인터넷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망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망이고요. 우리나라는 이 인터넷 속도가 세계 1위죠.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TCP/IP라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TCP/IP 프로토콜이란 먼저 TCP와 IP로 됩니다. TCP는 전송 조절 프로토콜입니다.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패킷 단위로 나눠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요. 일정한 패킷 단위로 나눠서 전송을 하는데 그것을 TCP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패킷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작은 단위로 쪼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정보를 전달할 때 일단 이 정보를 일정하게 쪼갭니다. 패킷 단위로 쪼개고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 오류 조절, 전송할 파일을 패킷들로 나누어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신자 측에서는 이 패킷을 받은 다음에 이 조립된 패킷을 원래의 메시지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일종의 여러분이 퍼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퍼즐은 껴맞추면 그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수신된 패킷을 원래의 메시지로 조립하는 역할을 TCP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의 경우에는 일종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패킷들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기능인데 이 주소로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킹이 일어나서 원하는 목적지에 전달이 안 되더라도 이 IP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데 수신자가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 IP는 전달을 했지만 중간에 누군가 가로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싱 또는 파밍에 의해서 원하는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채가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일어날 경우에 IP는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TCP/IP의 정의 그리고 플레임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인터넷과 웹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웹일까요? 웹은 인터넷일까요? 그래서 인터넷이 웹일까요? 아니면 웹은 인터넷일까요? 아니면 인터넷과 웹은 같은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인터넷은 통신망이고 웹은 인터넷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이다. 2번 웹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입니다. 3번 인터넷과 웹은 같은 의미이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인터넷과 웹은 같은 의미다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과 웹은 같은 의미가 아니고요. 인터넷은 인터넷이고 웹은 웹입니다. 인터넷은 하드웨어적인 환경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이고요.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에서 우리가 웹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보고 얻고 있습니다. 자, 웹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로 1989년 월드 와이드 웹의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을 고안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이전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스티브 잡스, 2번 토빈 리, 3번 팀 버너스리. 네, 정답은 누구일까요?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고요. 우리나라에도 직접 오셨습니다. 정답은 팀 버너스리입니다. 팀 버너스리는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물리학자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굉장히 불편했어요. 일일이 이메일로 전달해야 되고, 물론 FTP 프로그램으로 서로 전송을 하는데,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과학자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팀 버너스리의 제안으로 웹이 시작됐고요. 1991년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웹 브라우저가 월드 와이드 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는 크롬,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이 있는데 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우리가 웹을 검색을 하죠.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정보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웹브라우저의 이름이 월드 와이드 웹이었습니다. 그리고 웹의 개념도 처음으로 이제 91년도에 공포가 됐습니다. 팀 버너스리입니다. 자,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고 89년에 고안해서 개발을 했고요. 91년에 처음으로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자, 인터넷과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웹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서버란 인터넷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처럼 사용자에게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계속 얻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와 구글은 우리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웹 서버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드웨어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란 웹 서버 측에 서비스를 요청하는 컴퓨터 또는 사용자를 의미하고요. 쉽게 이제 클라이언트는 스마트폰이나 랩탑, 그 다음에 이제 갤럭시 탭 같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 크롬이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HTTP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요. 이 플레임을 작성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붙여넣기 하지 마세요. 설문에서 붙여넣기가 가능한데 직접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문서 전송을 위한 통신 규약이고요. 검색 엔진을 열면 이렇게 주소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TTP라는 프로토콜은요, 우리가 크롬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 창이 존재를 합니다. 이 주소 창에 우리가 도메인을 입력을 해서 네이버를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네이버를 불러오기 전에 이 HTTP라는 통신 규약에 의해서 이 네이버에 있는 index.html 페이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즉 네이버에 있는 메인 페이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HTTP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건 뭘까요? 자, 하이퍼텍스트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웹 문서 형식입니다. 우리는 네이버 그리고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검색하죠. 그러면 수없이 많은 웹페이지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문서를 보고 싶으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나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가 바로 하이퍼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www.naver.com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메인을 주소창에 입력을 하지만, 이 의미는 뭐냐면 www.naver.com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교환을 어떠한 규약으로 하려면 HTTP 규약으로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소창에 도메인 www.naver.com이라고 입력을 하지만 HTTP 규격에 의해서 웹페이지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HTML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우리가 웹에서 하이퍼텍스트 문서 작성 기본 언어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하나인 월드와이드 웹을 통해 볼 수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고요.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자, HTML은 우리가 문서의 글꼴 크기, 글꼴 색, 글꼴 모양 이런 등을 정의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HTML을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하는데, HTML에서는 이러한 명령어를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HTML은 명령어들의 집합이다. 이러한 하나의 명령어를 우리가 HTM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태그라고 명칭을 합니다. 자, HTML에서 마크업 랭귀지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마크업 언어가 무엇일까요? 흔히 마크업 언어는 문서가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을 정의한 언어예요. 즉, 이 앞에 보면 H1 그리고 끝나는 H1,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한국대학교라는 단어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시작 태그 H1과 끝나는 태그 H1으로 표시를 하고 그 안에다가 한국대학교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한국대학교를 헤드라인 1이라는 형식으로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크업 언어는 의미론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H1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H1과 끝나는 H1 사이에 한국대학교라는 의미론적인 언어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것을 헤드라인 1, 우리가 아래 한글에서 헤드라인 1이라고 하면 가장 큰 제목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목 글자로 한국대학교라는 걸 표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딸기라는 글씨를 우리가 웹페이지에 이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이 딸기라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 이 딸기라는 글씨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폰트라는 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컬러라는 속성이 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마크업 언어에는 이러한 이제 태그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는 태그가 H1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H1 사이에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폰트라는 태그도 시작하는 태그와 이렇게 끝나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론적인 단어를 입력하는데, 이것은 딸기라는 거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라는 구조적인 형식을 정의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컬러가 빨강으로 표시를 해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딸기를 블루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블루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HTML 페이지에서 입력을 합니다. 만약에 딸기라는 글씨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폰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속성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컬러라는 속성을 빨강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폰트와 끝나는 폰트 사이에 의미론적인 단어인 딸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딸기라고 빨간색으로 웹브라우저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작 태그와 끝나는 태그 사이에 이제 컬러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블루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딸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 HTML 언어를 배우게 될 텐데요. HTML은 명령어의 집합이고 명령어 하나를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그들은 마크업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크업 언어는 문서가 화면에 표시되는 형식을 정의한 구조적인 언어입니다. 자, FTP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정한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입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WinSCP가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차에 WinSCP를 이용해서 제가 제공하는 다량의 파일들을 여러분의 도메인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무료 웹 호스팅 제공 업체를 이용해서 이제 무료 호스팅을 신청을 한 다음에 도메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도메인으로 접속을 해서 제가 제공하는 파일들을 이제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굉장히 다량의 파일과 폴더들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FTP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FTP는 자신의 PC와 원격 PC, 상대방의 PC 간에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즉, 멀리 떨어진 PC 간의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FTP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FTP의 원리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량의 파일을 전송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서버에 전송을 할 때 이 FTP라는 규격에 의해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는 전송을 할 때 WinSCP나 RFTP라는 FTP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다량의 파일 또는 폴더를 다운로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규격을 이용해서 이제 파일들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자, FTP 프로그래밍 WinSCP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inSCP는 웹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주소창에다 winscp.net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초록색 버튼이 보여요. 그러면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실습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설치를 하지 않아도 자료실에서 이 위네스 프로그램을 클릭 한 번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설치를 해보실 분은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그냥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안 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WinSCP는 여러분이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호스트 네임과 유저 네임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고 세이브를 누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접속이 됩니다. 이제 패스워드의 경우에는 본인 PC에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공용 PC에서는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브를 누르는 순간 이제 여러분의 호스트 네임, 내가 접속하고자 하는 원격 PC의 도메인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누르면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나의 PC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가 접속한 원격 PC입니다. 서로 간의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마우스로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TP 프로그램은 다량의 프로그램을 서로 주고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웹 호스팅인데 여러분이 컴퓨터의 일부 용량을 할당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웹페이지를 구축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필요한 게 이제 서버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임대 공간 서비스업인 웹 호스팅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료 웹 호스팅을 신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메인을 받을 겁니다. 도메인을 받은 다음에 그곳에 이제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URL 이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URL과 도메인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URL은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자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TP라는 거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창에 입력을 하죠.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HTTP 또는 HTTP SQL라는 거를 입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원을 입력하기 전에 도메인을 입력하기 전에 반드시 프로토콜을 입력해 줘야지 이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자원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K.net이라는 곳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프로토콜 규격을 이용해야지 마찬가지로 이 도메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우리는 주소창에 이렇게 메일 주소만 입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메일2라는 규격, 프로토콜이 있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URL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프로토콜 플러스 자원입니다. 프로토콜에는 우리가 웹 자원에 액세스하기 위한 HTTP가 있고요. 그리고 이 HTTP 이후에 나온 HTTPS가 있습니다. 이 HTTPS는 Hypertext Transfer Protocol SQL인데 이것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는 이 기능이 꼭 추가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서 우리가 웹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 이 HTTPS라는 프로토콜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2라는 메일 주소를 보내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리고 FTP라고 해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리고 URL은 자원 이름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자원이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 또는 도메인이죠. 이러한 도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름도 돼요. 그래서 URL은 도메인이다. OX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URL은 도메인이 아닙니다. 도메인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러한 도메인이란 자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프로토콜 플러스 자원을 URL이라고 합니다. 자, 도메인입니다. 도메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이제 고유한 주소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네이버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표현된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 우리가 입력하는 도메인은 기계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로 이제 변경이 된 다음에 이 주소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도메인을 입력하지만 숫자로 표현된 주소에 이제 접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사람이 알아보기 편리한 주소를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는 이 도메인을 인지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어떠한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해서 IP 주소로 변경을 한 다음에 이 IP 주소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의 규격은요, 이런 식으로 32비트의 IP 버전 4 주소와 그리고 128비트의 IP 버전 6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IP 버전 4의 경우에는 다 고갈됐어요. 그래서 IP 버전 6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트로 구분돼서 4단계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IP 버전 6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도트로 구분돼서 8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IP 버전 4는 이런 식으로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0에서 NNN 2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 버전 6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X는 16진수고요. IP 버전 4의 경우에는 이 N은 10진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주소는 숫자로 표현된 주소와 우리가 알아보기 편리한 도메인, 문자로 표현된 주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계는 이 도메인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주소인 IP 주소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이 IP 주소는 32비트의 버전 4, IP4와 그리고 128비트의 버전 6인 IP6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창 돋보기로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그냥 CMD라고 입력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MD 명령 프롬프트인데요. 도스 창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항에서 여러분이 CMD라고 들어오게 되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도스 창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도스 창을 이용해서 일일이 다 명령어를 텍스트 베이스로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내 PC의 IP 주소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IP config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하게 되면 IP 버전 4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바로 위에 IP 버전 6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4는 10진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IP 버전 6의 경우에는 16진수 1, 2, 3, 4, 5, 6, 7, 8, 9, 10,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IP 어드레스를 이제 IP config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P config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정보가 나오면 여기서 IP 버전 6 주소와 IP 버전 4 주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CMD라고 이제 돋보기에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IP config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IP 버전 4 주소나 IP 버전 6 주소는 이제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겹칠 수가 없고 고유하게 본인 랩탑, 본인 PC에서만 존재합니다. 자, 인터넷 주소. 자,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DNS는 특정 컴퓨터 또는 사이트 주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 이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환해 주지 않고 바로 도메인을 기계한테 보여주면 기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계는 0과 1의 이진수만을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DNS라는 거는 사용자 PC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이렇게 도메인을 입력을 하게 되면 DNS에 의해서 이제 IP 주소로 변경이 되고요. 웹 서버는 이 주소를 가지고 해당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도메인 체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력하는 우리 학교 사이트 mju.ac.kr인데 kr이라는 거는 국가 도메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도메인과 국가 도메인으로 나누는데 이제 국가 도메인의 경우에는 1단계가 이런 식으로 국가를 의미하는 약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약자로 kr은 한국, 그 다음 JP는 일본으로 표시를 합니다. 또는 한국이라고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문 약자만 표시를 됐는데 지금은 한글 약자도 나옵니다. 그리고 AC라는 거는 이제 2단계에서 이것이 아카데미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의미하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MJU는 고유 명칭입니다. MJU 명지대학교이기 때문에 명지 유니버시티를 의미하는 MJU라는 영문 약자로 표시를 합니다. 일반 도메인은 흔히 이제 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이버닷컴이라고 해서 회사를 의미하는 COM 그리고 네이버 고유 명칭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기관을 의미할 때는 GOV나 아니면 ORG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넷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네트워크 회사의 경우에는 COM과 넷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인터넷 주소는 이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1단계 그래서 국가 도메인과 그다음 일반 도메인을 나누고요. 2단계는 국가 도메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회사를 의미하는지 공공기관을 의미하는지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3단계에 고유 명칭이 들어갑니다. 흔히 이제 일반 도메인은 2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NIC에서 이러한 도메인을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주의 과제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풀네임을 모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HTTP의 정의와 그리고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정의, 그리고 풀네임, 그리고 FTP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 정한 파일 송수신 프로토콜인데 이러한 용어를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빈칸을 꼭 채워주세요. 그러면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